내 맘대로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의 위치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탐구 동기, 탐구 결과 분석, 탐구 소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탐구 동기입니다. 앞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첫 번째 시간에서 알 수 있었듯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구역 내에서 특정 지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면을 분할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을 정할 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또한 공공기관으로 통합구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제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초등학교를 생성점으로 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탐구 결과 분석입니다. 앞선 챕터 3에서 초등학교를 생성점으로 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소재 5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초등학교를 생성점으로 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비교하였습니다. 사진의 빨간 선은 실제 초등학교 통합구역이며 사진의 검은 선은 초등학교를 생성점으로 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빨간 선과 검은 선을 비교해봤을 때 실제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초등학교의 경우 실제 통합구역과 보로노이 다각형이 일치하는 곳입니다. 지도에 파란 점으로 표시된 초등학교의 경우 실제 통합구역과 보로노이 다각형이 일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불일치하는 곳의 유형은 지리적 특성, 인구 밀도, 특이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리적 특성입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거리만을 고려하여 분할한 것이지만 통합구역은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지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초등학교의 통합구역의 경우 비거주 지역과 산을 제외하면 보로노이 다각형과 일치합니다. 21번, 22번 초등학교의 경우 무심천을 고려하여 통합구역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A구역의 경우 22번 초등학교가 거리상으로는 더 가까우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21번 초등학교로 통합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도 강이나 산과 같은 여러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통합구역과 보로노이 다각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초등학교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실제 통합구역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통합구역은 학교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혹은 주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합니다. 31번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구역이 보로노이 다각형에 비해 작지만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인구 밀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번, 48번 초등학교 또한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실제 통합구역을 나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5번 초등학교는 실제 통합구역에서 보로노이 다각형에서 그리는 48번 다각형의 면적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48번 초등학교 통합구역 내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48번 초등학교의 몫을 45번 초등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통합구역에서는 거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인구 밀집도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알아본 통합구역과 실제 통합구역을 비교했을 때 특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A구역의 학생들은 현재 12번 통합구역에 속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9번 초등학교에 더 가깝습니다. 현 통합구역보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따라 더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구역은 14번 초등학교 통합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18번 초등학교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번 초등학교나 18번 초등학교에 통학할 때 모두 6차선 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거리상 가까운 18번 초등학교에 배정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초등학교를 생성점으로 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약 51개의 초등학교 중 외곽 지역의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보로노이 모델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일치하는 부분을 통해 초등학교 통합구역의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구역을 찾기 위해서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거리만을 고려하여 분할한 것이지만 실제 통합구역은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산이나 강의 유무, 도로의 유무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인구 밀도 혹은 초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통합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통합구역을 찾기 위해서는 거리를 알아보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도 이용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의 지형, 인구 밀도,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알아보기. 아쉽지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